꿀잼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정다변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잼 시리즈는 보시는 것처럼 활동지와 교구 만드실 때 필요한 교구들이 이렇게 같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플라톤의 정다변체를 알려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구를 가지고 우리가 다면체를 만들어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다각형이란 하고 나와 있죠. 자, 우선 정다각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각형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다각형 말 그대로 많은 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각을 가지고 있으려면 또 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바로 정다각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각형, 우리가 삼각형 종류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도 있었고 정삼각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도 부르고요. 정사각형,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 말 그대로 도형 앞에 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다각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합동과 합동이 아닌 것에 대한 차이도 한번 우리 알아보고 갈까요? 자, 합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같은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모양. 얘는 합동인데 얘는 합동이 아니래요. 어떤 차이인지 아실까요? 자, 합동이 아닙니다. 모양은 같지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바로 크기가 같은 도형. 모양도 같지만 크기도 같아야 우리는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다면체는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모이는 정다각형의 수가 같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의 정다면체, 왜 플라톤의 정다면체일까? 그 이전에도 많은 수학자들이 정다각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다면체를 가지고서 정다각형을 가지고 정다면체를 만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플라톤의 정다면체를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정다면체를 만들려면 조금 알아가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대각선. 대각선을 먼저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다각형에서 한각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그 전에 조금 더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대각선이란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이웃한 거,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꼭지점이 되겠죠. 그런데 서로 이웃하지 않은 것, 꼭지점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 그러면 이렇게 이을 수 있겠죠. 자, 정삼각형에서는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가 없어요. 정사각형에서는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이 하나,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 정오각형에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정육각형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5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꼭지점의 수. 정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 4개, 5개, 6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각형이네요. 7. 여기는 8각형 8이에요. 자, 대각선의 수.
우리가 지금은 제가 그려서 보여줬지만 그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은 규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각선의 수, 정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을 그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0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본 거는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만 알아본 거거든요. 자, 지금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는 하나, 꼭지점의 수는 4개. 그래서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거는 하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4개였으니까 모두 4개의 대각선.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쪽에서 그린 것이 있고 이 점에서 또 반대로 그린 게 있어요. 결국에는 겹쳐지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겹쳐지는 것은 이쪽에서도 한 번 셌고 이쪽에서도 한 번 셌어요. 2번이 겹쳐졌어요. 그래서 4 나누기 2, 그래서 2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다 해요. 자, 그 다음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이 2개, 꼭지점이 5개니까 2개씩 5개면 모두 10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린 대각선은 여기서 그리는 게 여기도 겹쳐지고 여기도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 10개가 2번씩 겹쳐지기 때문에 5개의 대각선이에요. 자, 그려볼까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는 이미 같이 그림을 그린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모두 5개의 대각선을 그린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도 한 점에서 그린 거는 3개, 모두 6개. 그래서 18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그린 것, 이쪽 서로 2번씩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2, 9개의 대각선. 얘도 4 곱하기 7 나누기 2, 5 곱하기 8 나누기 2.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이 있었어요. 삼각형에서는 0개, 사각형에선 1개, 오각형에선 2개. 자, 몇 개씩 차이가 나죠? 3개씩 차이가 나죠?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는 우리가 보통 몇각형이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우리가 요거를 중학교에 올라가면 n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각형이라면 3개, 오각형이라면 n이 5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면 몇각형이라는 말을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몇각형에서 3을 뺀 수가 바로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예요. 자, 꼭지점의 수는 뭐와 같았죠? 삼각형이면 3개, 사각형이면 4개, 팔각형이면 8개. 결국에는 네모와 같아요. 자, 대각선의 수를 구하는 방법 우리 아까 했었죠?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 곱하기 꼭지점의 수 나누기 2. 근데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는 어떻게 구했죠? 맞아요. 네모에서 3을 빼면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를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몇각형만큼 곱해주고 반복되는 것만큼 나눠주는 거죠. 2번 나눠주는 수가 바로 대각선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뒤쪽에서 한각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정삼각형이나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오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렇게 넘어가면 한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대각선의 대각선의 수 가지고서도 한번 한각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 자, 정삼각형 아까 전에 네모 빼기 3이었죠? 그러니까 1. 오각형이니까 5 빼기 3, 2.
육각형이니까 6 빼기 3, 3. 정팔각형 8 빼기 3, 5. 정구각형이니까 9 빼기 3, 그래서 7. 이렇게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앞쪽에서 우리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만 가지고 본다면, 자, 다시 그려보죠. 한 점에서 그린 대각선의 수를 따져서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이 2개가 나오죠. 자, 정오각형도 한번 볼까요? 자, 정오각형, 자, 하나, 둘,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 둘, 3개가 나왔어요. 자, 정육각형,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삼각형이 4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은 하나, 사각형은 2개, 오각형은 3개, 육각형은 4개. 자, 몇씩 차이가 났죠? 맞아요. 이만큼씩 차이가 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려서도 알 수 있지만 정팔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 각형에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삼각형의 수가 6개가 나온다. 이거는 그려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규칙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정구각형, 그러면 9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삼각형이 7개가 될 거예요. 자, 꼭지점의 수,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 꼭지점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내각의 크기.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내각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꼭지점의 수가 3개면 각도 3개인 거 알 수 있겠죠? 정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은 180도. 삼각형 하나가 바로 180도가 되는 거죠. 삼각형 하나가 바로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 정사각형에는 삼각형 2개가 숨어져 있었죠. 대각선을 가지고서 나누어 보니까. 그러면 180도 삼각형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360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정오각형은 대각선을 그리고 나니까 삼각형이 3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180 곱하기 삼각형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540도. 정육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4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180 곱하기 4가 되겠죠. 삼각형이 4개니까. 그러면 720도가 돼요. 자, 나머지도 우리가 채울 수 있죠. 자, 그럼 한각의 크기라는 건 뭐예요?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세각의 크기를 3개로 나누면 한각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180도 삼각형 전체 각의 크기가 180, 요거를 3개로 나누면 한각은 60도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사각형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모든 각, 안에 있는 모든 각을 더하면 360도. 그런데 꼭지점이 몇 개? 4개는 결국에는 각도 4개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4. 그래서 90도. 자, 540도 나누기 오각형이니까 5. 그러면 108도.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각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플라톤의 정다면체. 우리가 다각형에 대해서 알았고요. 정다각형에 대해서도 알았고요. 정다각형에 있는 한각의 크기 또 한번 대각선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자,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22면체, 정20면체 이렇게 모두 5개의 정다면체가 있고 요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약간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진짜 5개밖에 없는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아까 전에 우리가 한각의 크기 구했었던 것 있었죠. 그거를 조금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조금 나가지만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이거든요. 요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삼각형만 가지고 우리가 입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정다면체는 입체니까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자, 이렇게 2개. 자, 2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입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2개를 이렇게 붙여서 입체를 한번 쫙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 2개만 가지고서는 입체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를 더 이렇게 붙여서, 자, 3개를 붙여서 이렇게 했더니 자, 입체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채우면 우리 입체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입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정다면체의 조건 중에서 한 꼭지점에 같은 개수의 면이 정다면체가 만나야, 정다각형이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꼭지점에 하나, 둘, 3개가 만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꼭지점에도 하나, 둘, 3개가 만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3개가 만나게끔 만들면 짜잔, 요 모양이 나와요. 자, 한 꼭지점에 하나, 둘, 셋. 한 꼭지점에 하나, 둘, 셋. 한 꼭지점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4개의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사면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 3개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 수 있었죠. 그죠? 자, 요렇게. 그러면 4개 가지고서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요렇게. 자, 4개를 붙여봤어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짠 하고, 얘도 입체가 됐어요. 한 꼭지점에 4개가 만났어요. 그러면 다른 꼭지점에도 4개가 만나야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4개가 만나게끔 또 입체를 만들면, 자, 요렇게 한 꼭지점에 4개, 한 꼭지점에 4개, 한 꼭지점에 4개. 자, 이렇게 다 4개씩 만났어요. 그런데 필요한 정삼각형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모두 8개의 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얘는 정8면체. 자, 이제 4개까지 만들었죠? 자, 5개도 한번 우리 붙여서 입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5개. 짠, 요렇게 5개. 얘도 입체가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 한 꼭지점에 5개가 만났으니까 이쪽도 다 5개가 만나게끔 우리가 입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얘는 정다면체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5개짜리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6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6개. 자, 6개가 만나면 우리는 얘를 입체를 못 만들고 평면이 돼요. 그래서 평면은 입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정삼각형 6개가 만나는 거는 다면체를 만들 수 없어요. 정다면체를. 자, 그러면 7개는 되나요? 자, 7개가 만나게 되면,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볼록한 것이 아니라 오목한 입체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볼록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우선 6개 이상부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5개에서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 꼭지점에 5개. 그러면 자, 여기 꼭지점에도 5개가 만나게끔 우리가 입체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하나, 둘, 3개. 자, 하나 더 붙여서 4개. 자, 또 하나를 더 붙여서 5개. 자, 이렇게. 자, 한 꼭지점에 5개, 한 꼭지점에 5개 만나게끔 입체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꼭지점에 5개가 만나게끔 입체를 만들면 자, 이러한 예쁜 모양이 나와요. 5개 모두 세어보면 여기에 정삼각형 20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삼각형 20개, 그래서 얘는 정 20면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입체는 다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정삼각형 했으니까 우리 정사각형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정삼각형 2개 가지고서 우리 입체 만들 수 있었나요? 맞아요. 우리 만들 수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2개 가지고는 안 돼서 최소한 몇 개? 3개는 있어야 우리가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붙여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설명이죠. 한 꼭지점에 3개가 만나 입체를 만들었다면 나머지 꼭지점에도 3개가 만나는 모양으로 우리가 입체를 완성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주사위 모양,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자, 바로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2개는 입체를 만들 수 없었고요. 3개는 정육면체를 만들었어요. 자, 4개는 어떻게 될까요? 자, 4개. 자,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60도, 환각의 크기가 60도였기 때문에 6개를 만나면 평면이 됐어요. 그래서 입체를 만들 수 없고요. 그 다음 90도. 자, 90도가 4개가 한 꼭지점에 만나면 360도. 얘도 똑같이 평면이 돼요. 그래서 입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입체, 정다면체는 이렇게 정육면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우리 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오각형으로 가보자. 자, 오각형. 오각형도 다르진 않겠죠? 자, 2개로 입체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없다? 맞아요. 2개로는 입체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최소한 3개가 만나야 입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몇 개? 3개가 만났어요. 그러면 다른 꼭지점에도 3개가 만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체를 만들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러한 정12면체. 그래서 정12면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한각의 크기가 아까 어땠죠? 108도였어요. 3개가 만나면 324도. 자, 그러면 4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볼록하지 않고 오목한 입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오각형에서는 만들 수 있는 게 또 요 한 모양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각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입체를 만든다면 결국에는 오목한 입체밖에는 완성할 수 없어요. 2개 가지고선 만들 수 없었잖아요. 아까 입체가. 그러면 3개 이상이 만나야 되는데 벌써 각의 크기가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정육각형에서부터는 우리가 볼록한 정다면체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우리가 5개인 걸 우리가 각의 크기 가지고서 한번 만들면서도 확인을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플라톤의 정다면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자, 우선 정다면체의 종류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삼각형, 아까 전에 이렇게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거 있었죠? 바로 정사면체.
그 다음 또 삼각형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거 정삼각형 바로 정팔면체. 그 다음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 그 다음 이렇게 12개 정 12면체예요. 12개가 필요했거든요. 제일 많은 면 바로 20개를 가지고 있는 정 20면체. 자, 이렇게 총 5개의 종류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조금 순차적으로 제가 정리를 써놨으니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잘 보이셔야 되는데 자, 우선 면의 모양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이었죠. 제가 조금 짧게 쓸게요. 그 다음에 정팔면체 얘도 정삼각형,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었죠. 자, 정 12면체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정오각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 12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자, 꼭지점의 수를 세어보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들 먼저 한번 가보죠. 자, 면의 수, 정사면체는 말 그대로 4개예요. 4개의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사면체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름에 있는 거하고 면의 수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변의 수, 우리 만들면서 확인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죠. 한 꼭지점에 3개, 여기 정팔면체 한 꼭지점에 4개, 하나 둘 셋 넷, 한 꼭지점에 3개, 한 꼭지점에 3개, 한 꼭지점에 5개. 자, 이렇게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사면체 전체 꼭지점의 수는 몇 개일까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다 세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알고 가죠. 자, 꼭지점의 수 정삼각형이니까 꼭지점이 기본적으로 한 면에서는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이 모두 4개였죠. 그러면 모두 12개의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자, 그런데 한 꼭지점에, 여기 꼭지점에 보면은 여기에도 포함, 여기에도 포함, 여기에도 포함. 자,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만큼 겹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누기 몇을 해줘야 되겠어요? 3을 해주면 모두 4개의 꼭지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정팔면체, 얘도 삼각형이니까요. 삼각형이 모두 8면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 24개의 꼭지점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여기에 있는 꼭지점은 자, 여기에도 포함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꼭지점은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요. 자, 결국에는 꼭지점이 모두 한 곳에 모이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수만큼 겹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개로 나누면 6개의 꼭지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결국에는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도 사각형이 6개가 있어서 모두 24개의 꼭지점이 있지만 한 꼭지점에 모인 수가 3개만큼 계속 반복이 돼요. 거기에 겹쳐서 계속 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개의 꼭지점의 수가 있다.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이었죠? 그러니까 오각형이 12개의 꼭지점, 그래서 60개, 3개만큼 또 겹쳐서 세었어요. 그래서 20개의 꼭지점. 정20면체는 삼각형이 20개만큼 있어서 모든 꼭지점의 수를 세면 60개. 하지만 5개의 만큼 계속 겹쳐서 세었기 때문에 나누기 5. 그래서 모두
12개의 꼭지점. 자, 모서리의 수라고 했죠? 자, 모서리는 뭘까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자, 모서리라는 거는 여기 면과 면이 만나서 생겨서 면,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생긴 곳, 여기가 바로 모서리.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건 꼭지점. 자, 그러면 모서리의 수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꼭지점, 여기서 말하는 정삼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꼭지점의 수와 여기 변의 수가 같은 거죠.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모두 4개의 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변은 여기 삼각형에도 세었고 여기 삼각형에도 2번 세었죠. 그래서 모두 12개 중에서 반복되게 생 것을 2개만큼 우리가 나누어서 반복되었으니까 모두 6개의 모서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결국에는 꼭지점의 수를 구하는 앞쪽에 있는 것은 모두 똑같죠. 삼각형으로 8개의 변, 사각형으로 6개의 변, 오각형으로 12개의 변, 삼각형으로 20개의 변이 있어요. 그런데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한 꼭지점에서 3개가 모였을 수도 있고 4개가 모였을 수도 있고 또 5개가 모일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2면이 만나서 생긴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수만큼 빼주려면 나누기 2. 그래서 모서리의 수는 24개를 2개로 나누어서 12개, 24개를 2개로 나누어서 12개, 60개를 2개로 나누어서 30개, 60개를 2개로 나누어서 30개. 자, 이렇게 모두 우리가 플라톤의 정답면체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세어볼 수도 있지만 앞쪽에 조금 작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꼭지점에 모인 수는 우리가 만들면서 확인을 했었고요.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모서리의 수도 보면서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플라톤의 정답면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